이 금융소비자 행복시대 오늘은 이 박용욱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 모시고 금감원이 하고 있는 이 소비자 보호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국장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소비자보호총괄국이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부터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그 2011년도에 그 저축은행 사태가 그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좀 강해지면서 2012년도에 그 금감 원장 직속에 그 소비자 보호처를 갖다가 그 두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실제로 이제 금융소비자에 대한 그 피해 구제와 그다음에 금융 교육을 그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소비자보호처에 그 5개 부서가 있는 중에 그 중에서 이제 저희 그 소비자보호총괄국은 금감원의 전체 소비자 보호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민원 내용을 통해서 그 알게 된 어떤 그 소비자의 불만을 통해서 감독 검사 부서와의 그 업무 환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그 제도 개선 사항이나 그 다음에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그 소비자 보호 모범 기준을 그 제정해서 매년 그 금융회사의 그 민원 발생 현황을 갖다 평가해서 그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에게 어떤 그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 선택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금융회사에 대한 그 민원 발생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말대로 그 금융상품 비교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2 번호를 누르시면은 이용 가능한 원스톱 금융상담 서비스 센터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게 소비자보호 총괄국입니다. 네. 자, 뭐 사실 뭐 범죄 신고 112, 119는 화재 신고고요. 같은 전화번호 국민들한테 굉장히 친숙한데 사실은 이 금융애로 사항을 해결해주는 1332는 좀 다소 생소합니다. 이 부분에 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1332가 금융감독원 이 콜센터 전화번호인데요. 사실 금융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상담하실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이 제도이고 그 콜센터 번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만큼 이용이 좀 덜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금융 소비자로서 금융회사 거래하면서 겪은 피해 또는 불만에 대한 그 상담은 물론이고요. 상속인 그 금융거래 조회라든가 그다음에 불법 사금융 상담 및 그 피해 신고 그리고 기업 공시 안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범죄 및 비리 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사실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그 1332 번호를 누르시면 바로 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 상담 시간도 평일에는 밤 8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도 1시까지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이 대기 시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콜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콜을 남기시면 상담원이 업무 시간 중에 바로 또 전화를 그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융 소비자들이 1332 번호를 갖다가 항상 기억해서 이용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올해 초에 좀 이 금융회사 지점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금감원이 매년 실시하는 이 민원 발생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회사들이 그런 조치를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민원 발생 평가 제도는 사실 매년 그 금융회사의 그 민원 발생 정도, 그 다음에 처리 수준을 갖다가 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발표하는데요. 2013년도에 그 민원 발생 현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2014년 올해 4월 달에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6개 권역의 85개 그 사에 대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를 했는데요. 이건 단순히 이 절대적인 민원 건수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금융회사의 영업 규모라든가 민원 해결에 들인 노력을 갖다가 충분히 감안해서 사실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실 금융감독원에서 이 보도 자료나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등급을 공개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 온라인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대로 오프라인 쪽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해서 사실 영업점 게시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그때 그게 이제 그 1등급부터 5등급까지 85개사의 지점에 모두 이걸 게시를 했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해서 그 눈에 띄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등급 이게 불량으로 된 데 있어서는 마치 빨간 딱지인 걸로 이렇게 돼서 근데 이거는 건전성 등급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게 좀 네. 오해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저희가 좀 그 보완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근데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그 금융회사가 이 소비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는 상당히 그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현재 이 소비자 보호 총괄국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가장 힘쓰시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소비자 보호 총괄국에서 가장 힘쓰는 부분은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이 감독 검사 그 부문과 소비자 보호 부문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사후적인 어떤 민원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그 얻을 수 있는 그 소비자의 불만이라든가 그 민원의 그 원인을 갖다가 그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네. 검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감독부서하고 검사부서에 그 전달을 해서 적시에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이러한 그 제도 개선이 잘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소비자 보호처 내에 그 소비자 보호 실무협의회 감독 검사 이 부서장들이 참여하는 소비자 보호 실무협의회와 또 외부 위원들로 이렇게 구성돼서 하게 되는 소비자 보호 심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 시절 많은 민원이 감독원에 쓰는 상담까지 합쳐서 한 40만 건의 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유형별 어떤 그 회사별로 어떤 이상 징후가 있는 것들에 대한 거를 시스템적으로 인지해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그 해결하는 민원 사진 인증 시스템도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332 그 상담을 통해서 많은 민원 상담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항 중에서 감독 검사 부서에 연계될 사항도 전산으로 해서 자동으로 입력을 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소비자 금융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예정이세요? 예, 사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지금 가장 그 중요하게 그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제도의 도입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민원 발생 평가 제도를 해서 민원 발생 평가를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민원 건수만을 가지고 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소비자 보호 조직이라든가 시스템 등 금융회사의 그 사전적인 그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그 평가할 수 있는 그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2015년 초까지 마련을 해서 2016년 초부터 이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해당 금융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이 소비자 보호를 갖다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갖다가 정확히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제도를 지금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금융상품 비교 공시 시스템을 지금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각 협회를 통해서 그 상품에 대한 것들,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볼 수는 있는데요. 이게 사실 금융회사 위주로 이게 나열시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한테는 이게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6년까지 아주 전면적으로 그 개편을 해서 그래서 소비자가 쉽게 그 상품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고 하다못해 본인들의 어떤 그 상품 구매 목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입력을 하고 그거에 대한 걸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 대화형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렇게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게 펼쳐져야 되고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예, 사실
이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 시장의 그 모든 주체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 하면은 네. 당연히 금융 소비자 보호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공급자인 그 금융회사나 판매자는 안전한 금융 상품을 공급하고 영업 윤리를 준수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금융회사는 상품 그 개발 과정이나 마케팅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보호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걸 시정하고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여튼 이 소비자 보호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는 이제 더 이상 그 수동적으로 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는 그 주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어떤 권리와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금융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금융 상품을 구매할 때도 그 가전 제품을 구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금융 관련 지식을 좀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금융시장 구성원 모두가 이 책임을 잘 이렇게 이행을 하도록 금융회사를 잘 감독하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게 그게 이제 저희 감독원의 역할이고 또 이렇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금융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생각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번 없이 전국에 어디서나 1332 누르시면 금융 상담에 대한 모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소비자 금융 행복 시대 오늘은 금융감독국 박용욱 소비자 보호 총괄국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